완전한 암흑 그리고 깊은 침묵. 횃불 하나가 켜진다. 어두운 방 안 한 남자가 홀로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다. 1443년 겨울 경복궁 깊은 곳. 이 왕은 신하들 몰래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을 뒤흔든 최대의 반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을 한 왕이 왜 신하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까요? 왜 그는 글자를 만들면서 실명 직전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가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종대왕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조선 초기 한양, 웅장한 경복궁. 그러나 궁궐 안은 긴장감이 감돈다. 조선은 세워진 지 고작 30년이 된 나라였습니다. 뿌리가 없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세종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세종의 즉위는 처음부터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형이 횃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 머리를 자른다. 형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생이 왕이 되던 그날 형은 궁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물을 소개합니다. 세종은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이 오히려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왕이 되었고, 최만리는 세종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다. 그는 충신인가 방해자인가? 왕이 되어야 했던 형 양녕대군의 그림자는 세종을 평생 따라다녔다. 소원왕후는 세종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었다. 경복궁 지편전에서 학자들이 책을 읽고 있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조선의 백성 대부분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를 아는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는 억울해도 하소연조차 못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놓을 수 없었지만 책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최만리가 전하, 제발 책을 내려놓으십시오. 옥체가 먼저입니다. 세종은 백성이 억울함을 글로 쓸 수 없는데 내가 어찌 책을 내려놓겠느냐. 그 고집이 조선 역사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복궁 편전에서 세종이 홀로 무언가를 적고 있다. 밖에는 눈이 내린다. 1443년 겨울, 세종은 신하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3년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443년 12월 세종이 신하들에게 선언합니다. 세종이 짐이 새 문자를 만들었다. 이름은 훈민정음이라 한다. 조정회의실의 신하들이 일제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최만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전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종이 어인 이유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최만리가 우리는 중국의 문자를 씁니다. 그것이 수천 년의 질서입니다. 전하께서 오랑캐처럼 따로 문자를 만드신다면 이것은 조선의 수치입니다. 세종의 눈이 가늘어진다. 세종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더냐.
두 사람은 그렇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최만리와 신하들이 한밤중에 집현전에 모여 속삭인다. 최만리가 움직였습니다. 반대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서명을 모았습니다. 최만리는 낮은 소리로 전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 문자가 퍼지면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조선이 위험해집니다. 한 신하가 하지만 감히 왕의 결정에 반기를. 최만리는 그것이 충신의 도리입니다.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집현전 학자 7명의 연명 상소. 훈민정음을 폐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경복궁 편전. 세종이 상소를 읽는다. 손이 떨린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다. 세종은 상소를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종은 이들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라.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내가 3년을 매달려 만든 것을,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을 하루 만에 없애라 하는 자들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밖에서 최만리가 포박되어 끌려나간다. 집현전 최고의 학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금부. 차갑고 어두운 감옥. 최만리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 최만리는 감옥 안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만리는 혼잣말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충신의 길이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편전에서 세종과 최만리가 마주 앉는다. 팽팽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 세종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최만리가 예, 전하. 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이 그래 알겠다. 세종은 최만리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겼고 두 사람 모두 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처소 한밤중에 세종이 촛불 앞에 앉아 눈을 비빈다. 책이 흐릿하게 보인다. 세종의 눈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의원이 전하, 더 이상 책을 보시면 실명하십니다. 제발. 세종이 아직 훈민정음을 완성하지 못했다. 의원이 전하. 세종이 단호하게 물러가라. 세종이 다시 붓을 든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이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공포를. 경복궁 깊은 곳. 세종이 혼자 걷는다. 세종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드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먼 곳을 바라본다. 표정에 죄책감이 스친다. 형이었습니다. 쫓겨난 형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양녕대군의 말을 회상하며 충령아. 내가 왕이 되면 제발 백성만큼은 지켜다오. 그 한마디가 세종을 30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44년 경복궁 조정. 훈민정음 반포 논의가 시작된다. 신하들의 표정이 싸늘하다.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반포해야 했습니다. 전국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최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가 전하, 이 문자를 백성이 배우면 백성이 직접 상소를 씁니다. 통제가 무너집니다. 다른 신하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세종이 눈을 감는다. 긴 침묵 후 세종이
그게 두렵다는 말이냐?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웠습니다. 백성이 그를 아는 것이. 세종이 집현 전에 학자들을 불러 모은다. 세종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는 대신 훈민정음으로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훈민정음으로 쓴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 문자로 기록하면 누가 이 문자를 오랑캐의 것이라 하겠느냐. 천재적인 역습이었습니다. 반대파의 논리를 반대파의 논리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종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1446년 경복궁 소원왕후의 처소. 왕후가 병석에 누워있다. 그런데 이때 세종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원왕후가 쓰러졌습니다. 세종이 왕후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다. 소원왕후 힘없이 전하 훈민정음은 완성됐습니까? 세종이 목이 메어 다 됐어. 당신이 나으면 함께 볼 수 있어. 소원왕후 전하 저는 알고 있습니다. 1446년 3월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세종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의 처소. 혼자 앉아있는 세종.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소원왕후를 잃은 세종은 변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훈민정음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신하가 전하, 옥체를 돌보십시오. 왕후마마를 잃으신 슬픔은 저희도. 세종은 차갑게. 슬픔은 나중에 해도 된다. 백성은 지금도 억울하다. 세종이 다시 붓을 든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죄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후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세종 없이 모여 수군거린다. 신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하가 속삭이며 전하의 건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신하가 눈이 거의 안 보이신다 하지 않습니까? 신하가 훈민정음에 집착하시다. 옥체를 해치시는 겁니다. 누가 말려야 하는데 또 다른 신하가 낮게 세자를 내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침묵. 모두가 서로를 바라본다. 누군가 왕위 교체를 꺼냈습니다. 아직 세종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작은 반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 뒤에 감춰진 욕망. 세종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세종이 말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9월에 반포한다 준비하라. 신하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것이 세종의 대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1446년 여름. 세종은 반포전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만리가 전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경을 그것도 새 문자로 번역하다니요. 이것은 도를 넘는 일입니다. 세종이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불경이든 유교 경전이든 백성이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최만리가 분노로 몸을 떤다. 최만리가 전하, 신은 이것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그래도 된다. 나는 혼자서도 한다. 세종은 정말 혼자 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등에 지고 눈이 멀어가면서 이 장면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경복궁에서 한밤중에 세종이 완성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라보고 있다.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28개의 글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글자. 세종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린다. 세종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세종은 혼잣말로 당신도 이것을 봤으면 좋았을 것을 소원왕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도.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포 이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46년 9월 훈민정음 반포 직후. 조정은 냉랭하다.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외면했습니다. 관리들은 무시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문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글자가 세상에 나왔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리. 훈민정음으로 쓴 공고문이 바람에 날린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것이 세종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편전. 세종이 보고를 받는다. 신하가 전하, 각 지방관하에서 훈민정음 교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반들이 자녀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세종은 신하가 백성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르친다. 신하가 전하께서 직접 백성에게. 신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1447년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쓴 책들을 연달아 펴낸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 연달아. 그런데 이때 세종이 갑자기 쓰러진다. 내관들이 달려온다. 세종이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전하. 세종은 가까스로 훈민정음 책은 완성됐느냐? 의원이 전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누우십시오. 당뇨였습니다. 그리고 실명 직전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세종이 누워있고 신하들이 주변에 모여있다. 신하들이 세자 대리청정을 요청했습니다. 신하가 전하, 옥체가 이 지경이신데 더 이상 국정을 직접 보실 수 없습니다. 세자 저하께 대리청정을 허락하십시오. 세종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종은 알겠다. 그것이 세종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결국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종의 눈이 창밖을 향한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민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경복궁 밖. 한 어린아이가 훈민정음으로 쓴 나무판자를 들고 있다. 어머니가 읽어준다. 양반들이 외면하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훈민정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훈민정음으로 쓴 가격표를 붙인다. 한 여자가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쓴다. 한 남자가 억울함을 훈민정음 상소로 적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세종이 원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그런데 사실은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클로즈업 된다. 사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정확한 날짜와 과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실록에도 완성 과정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기록이 남으면 반대파가 막을 것이라는 것을.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왕이 신하 몰래 진행한 국가 최대의 프로젝트. 완성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 세종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소원왕후가 함께했다고. 조용한 장면. 세종과 소원왕후가 함께 앉아 무언가를 적는 상상 장면. 소원왕후는 불심이 깊었습니다.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것은 세종의 결정이었지만 그 작업을 함께 구상한 것은 왕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불경 번역이었습니다. 왕후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왕후와 함께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더 슬픕니다. 1450년 세종의 병상. 신하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 세종의 숨이 거칠다. 세종은 마지막 선택 앞에 섰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자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편히 쉬는 것. 둘째는 마지막 힘을 짜내 훈민정음 보급을 완성하는 것. 세종이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세종은 세자에게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라. 백성이 그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세자가 눈물을 참으며 아바마마 세종은 약속하겠느냐? 세자는 무릎 꿇으며 약속합니다. 아바마마. 세종이 다시 눕는다. 눈을 감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린다. 세종은 그 약속을 받은 뒤 처음으로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의 손에서 붓이 떨어진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3세 세종 마지막 독백은 백성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남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던 훈민정음은 세종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금지됐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의 탄압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신하들이 오랑캐의 것이라 불렀던 문자가 지금은 인류 최고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타이핑한다. 아이가 한글을 배운다. 외국인이 한글을 공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이 만든 28개의 글자로 수천만 명이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최만리는 역사의 반대자로 남았습니다. 세종은 역사의 창조자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 동상 앞을 지나간다. 그는 눈이 멀어가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백성이 억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훈민정음 서문이 한 글자씩 화면에 새겨진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세종은 그 서문을 직접 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백성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세종이었다면 신하 전체가 반대하고 눈이 멀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답하지 마세요. 그 무게를 한 번쯤 느껴보세요. 세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조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의 아들 문종과 단종,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다룹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두세요. 당신이 세종이었다면 포기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